네, 오마이뉴스의 최경준 기자라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됩니다. 예, 예. 아니 뭐 예산하고 직접 관계 있는 질문은 아닌데요. 네. 그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관련돼서 네. 저희들하고 말씀 나누신 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위에 네, 이제 네. 뭐 여당이나 위에서만 좀 언급하셨는데 그때 당시 잠깐 이게 좀 이게 반짝하고 네. 좀 이슈가 됐었는데 이후에는 사실 이게 좀 다시 또 들어갔거든요. 네. 혹시 뭐 이와 관련돼서 뭐 예산은 아니겠지만 정책적으로 내년에 뭘 좀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신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다들 경제에 관심 많으시지 않습니까? 경기 불황도 오고 앞으로 일자리도 점점 적어질 것 같고 성장률도 점점 떨어지고 모두들 걱정하시는데 왜 이 경제 상황이 나빠질까? 저는 핵심은 역시 불공정과 격차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연간 국민 총생산이 1,600~700조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이 400조를 넘거나 오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려 25% 4분의 1 정도가 부동산을 가지고 불로소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정당한 투입 대가에 대한 정당한 수준의 임료라면 그건 뭐 불로소득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거 말고 예를 들면 독점을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받는 적정하게 지급되어야 될 것 이상의 대가, 그걸 소위 우리는 뭐 경제학적으로 렌트, 지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은 거죠.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 안 하려고 그러죠. 오로지 건물주 하려고 하고. 그래서 부동산이 이 경제 활동의 기본이긴 한데 어느 순간부터는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족쇄로 점점 변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뭔가 좀 제한이 필요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학대간부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는 여러분도 자동차를 가지고 계신데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시세의 1.8% 정도의 연간 자동차 보유세를 냅니다. 자동차세라는 이름의 자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실제로 내는 세금이 0.27%라는 거예요. 대충 통계적으로. 그런데 부동산과 자동차를 비교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어느 날 사라집니다. 없어지죠. 소모품이에요. 근데 부동산은 영영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토지. 근데 부동산은 또 수익이 있어요. 자동차는 수익이 없습니다. 어떤 걸 세금을 더 매겨야 됩니까? 원래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부동산을 더 매겨야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자동차세의 5분의 1 가까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원인이야 뭐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정책 결정을 하니까 자동차 가진 사람이 정책 결정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가진 사람이 정책 결정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사실은. 그 영향이 있을 텐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보유에 따른 세금이 없으니까요. 하다못해 저기 아무짝에 쓸데없는 저 깊은 산골의 산까지도 거래를 해서 땅을 사놓습니다. 언젠가는 오를 수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 같은 경우는 어디 아무짝에 쓸데없는 산을 사놓으면 그 어느 날 산이 사라집니다. 세금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사요.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나중에 누군가가 진짜 필요해서 그걸 쓸 때 하다못해 산에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을 하려고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 산값이 너무 비싸서 조림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쌉니다. 아무짝에 쓸데없는 산이. 그런데 이 국토 보유세, 재산 보유세가 있는 나라는 가격이 낮으니까 쓸 수가 있어요. 이 자원 배분이 왜곡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 재산 보유, 국토는 모두의 것이니까 재산 보유에 따른 최소한의 보유세를 내게 해야 된다. 그냥 OECD 평균 수준만 해도 1% 정도니까 지금의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3점 몇 배 정도 올릴 수 있죠. 그래서 3배까지는 올리지 말고 딱 더블로만 올리자. 0.5% 정도까지만 올리자. 라고 하면 한 15조 정도가 나옵니다. 15, 6조 정도.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평균 OECD의 한 절반 정도까지만 해도
15조 정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세금을 걷으면 저항이 엄청나게 심할 거 아니냐. 세금 냈더니 딴 데 쓰더라. 그러니까 저항이 있는데 만약에 이 세금은 다 걷어서 우리 국민 모두에게 아이 어른 가릴 것 없이 똑같이 나눠준다 라고 하면 받는 사람은 저항을 안 하겠죠. 우리 국민의 절반은 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절반은 땅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절반 중에 90%는 조금씩 가지고 있어요. 조금씩 아파트 땅 부지 지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8평 10평 뭐 이런 거 있어요. 연립주택에 한 뭐 15평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똑같이 걷어서 똑같이 나누면 95% 가까이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습니다. 50% 정도 아예 안 내고 받는 거고 나머지 50%에 한 거의 90%는 낸 것보다 받는 게 많아요. 그러면 95% 가까이는 찬성을 할 테고 나머지는 반대를 할 텐데 이렇게 하면 조세 저항이 없다. 소액으로 시작해서 이걸 기본소득으로 쫙 똑같이 나누는 건 기본소득이니까요. 똑같이 나눠주는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서 격차도 줄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투기수단 또는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도 막고 이 복합적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를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정부 차원에서 갑자기 전국에 시장을 하면 저항도 심하고 안 해봤던 일을 하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정부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그냥 지방세 기본법에다가 각 시도가 할 수 있게 근거 조항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한번 해보겠다. 매를 맞아도 경기도 이재명이 먼저 맞고 뭐 성과가 나서 좋으면 전국에 확대하고 우리한테 기회를 달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이해찬 대표께서 한 말씀하고 할 때 확 한번 또 되더니 지금 또 조용하잖아요. 그러나 물 밑에서 또 열심히 토론회도 하고 준비도 하고 또 이건 기본소득위원회라는 조직도 만들고 앞으로는 뭐 기본소득 지방정부 협의회 이것도 지금 저희가 제안했는데 현재 충남과 전북 그다음에 각 시군 해서 15군데 16군데가 같이 논의하자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점점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는 기본소득위원회 만들고 그에 한 조례 만들고 기본소득위원 선정하고 지방정부 협의회 만들어서 또 전국 단위로 논의해 나가고 이론적 논거 준비하고 뭐 토론회도 하고 또 예를 들면 시민조직도 좀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공감도가 높아지면 결국은 언젠가는 이걸 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제가 경기도정을 맡으면서 이 문제는 현재로서는 권한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부분적 기본소득, 뭐 청년 배당이라든지 산후조리 지원이라든지 또 이런 정도로 하지만 조금만 더 역량을 투여해서 이런 제도의 단초라도 만들어내면 저는 아주 큰 성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제가 이미 있는 예산 잘 만들어서 뭐 예산을 아끼고 또 그걸 또 효율적인 영역에 집행하고 하는 거야 뭐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재 제도에는 없지만 꼭 해야 될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불평등과 격차를 완화할 수는 없을 테고 불평등과 격차가 계속 커지는데 그 커지는 속도라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국토보유세로 그렇다면 큰 성과가 되겠죠.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 오마이뉴스도 뭐 거의 관심 많이 가져주시는데요. 각별히 감사드리고 이 기본소득 아주 저는 경기도민 1인당 10,000원 정도 1년에 10,000원 여러분들은 10,000원에게 이럴 수도 있는데요. 주민세를 3,000원에서 10,000원 올린다니까 난리 났습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 서민들은 몇천 원도 중요한 거죠. 우리는 10,000원 그러니까 에게 이러지만 몇천 원조차도 그것도 가구당 몇천 원인데 얼마나 그렇게 관심과 반응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시작해서 이거 좋네. 그러면 20,000원. 이거 괜찮은데? 해봅시다. 이러면 50,000원. 그러다가 올려서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뭐 1인당 한 30만 원 정도씩 뭐 한 50만 원씩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오면 새로운 제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로봇세 이런 걸 도입하고 로봇세 얘기는 아시지 않습니까? 인두세와 다르게 인두세 비슷한 거죠.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로봇들한테 세금을 매기자. 한 대당 얼마 뭐 이렇게 용량 얼마당 얼마 이렇게 세금을 매기면 그것도 재원으로 기본소득 도입하고
이러면 좀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